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실비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비슷한 내용의 제목에 뉴스 기사가 하나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하고요. 이 내용은 한번 좀 같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기사가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지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비보험료가 많이 오르신 분, 특히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대안이 어떤 게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비보험 너무 중요하니까요. 꼭 한번 잘 보시고 방향 잘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뉴스 기사 하나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뭐냐면요, 실손보험 유지하려면 두세 배 내라 통보에 고령 가입자 분통. 기사 제목이 이렇네요. 그러니까 갱신할 때 이 실비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보험료를 두세 배로 내라 라고 보험회사에서 통보가 온 거죠. 그 통보를 받고 특별히 젊은 사람은 괜찮은데 고령 가입자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분통을 터뜨린다,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한번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연합뉴스에서 2021년 3월 정도에 나왔던 기사 내용입니다. 제목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똑같고요.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2009년 9월까지 팔린 상품, 그러니까 1세대 실비 이야기하는 거죠. 표준화 이전 실비인데 표준화 이전 상품에 대해서 주요 손보사가 올해 17.5에서 19.5% 인상을 확정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3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 누적 반영돼 갱신 때 100% 넘는 인상률이 속출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년 연속 두 자릿수 10% 넘게 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이 1세대 실비가 3년 갱신, 5년 갱신이 많잖아요. 3년 동안 누적된 보험료가 한 번에 딱 반영되면서 5년 동안 누적된 게 한 번에 반영되면서 100% 넘는 인상률이 속출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100%면 2배죠. 근데 밑에 보면 2배가 아니고 3배, 4배도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자, 경남에 사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전모 씨는 69세입니다. 연세를 잘 보셔야 돼요. 지난달까지 매달 보험료 6580원을 납부했다. 그러니까 6만원을 내다가 최근 실손보험 담당자로부터 이달에 보험을 갱신하려면 16만 3,540원을 내야 한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그러니까 6만원에서 16만원 정도로 오른 거예요. 지난 10년간 전 씨가 낸 보험료는 640만원이고 받은 보험금은 170만원 수준이다. 그래서 많이 내고 많이 받지도 않았다, 그런 내용이죠. 근데 보험금을 별로 청구하지 않은 자신으로부터 큰 이익을 봤으면서도 한꺼번에 보험료를 거의 3배로 내지 않으면 보험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보험사의 태도에 기가 막혔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와 함께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3월, 4월, 지금 4월이죠. 1세대 구실손보험료 갱신을 앞두고 기존 보험료의 3배에 이르는 보험료 안내를 받은 가입자가 속출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보험업계가 올해 구실손보험료 인상률을 17.5에서 19.5%로 결정하고 갱신 대상 가입자들에게 안내문 발송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구실손보험 1세대 실비는 2009년 9월까지 팔린 상품으로 약 870만 명이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차트는 예전에 우리가 보험연구원 자료에서 함께 봤던 내용인데 실손의료보험 위험손해율이 이렇게 커지고 있다. 133%다. 100만원 팔면 133만원 정도 보험금이 나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로 볼 수 있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거 사업비 다 뺄 거 다 빼고 그래서 보험회사가 가져갈 건 다 가져간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 그 내용을 보여주려고 넣은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 5개 주요 손해보험사 가운데 KB손해보험의 구실손 보험료 인상률이 19.5%로 가장 높다. 그 다음에 삼성화재 18.9%, 그 다음에 현대해상, 대형사들이 많네요. 그 다음 DB손해보험 17.5%, 이렇게 각각 결정됐고, 메리츠화재도 삼성화재와 유사한 약 19%를 인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 작년에 추정하기는 15에서 17% 수준으로 봤는데 최근 확정된 걸 보면 손보사들이 22%까지 인상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또 추진을 했다가 금융당국의 반대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조금 깎아서 한 20% 정도에 육박하는 인상률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연령이 좀 젊으신 분들은 그렇게 많이 안 올라요. 아무래도 의료 이용량이 좀 적다 보니까. 근데 평균 의료 이용량 증가에 따라 보험료가 오르게 되는 50에서 60대는 갱신 인상률이 100%를 넘는 게 예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험을 정말 많이 사용해야 되는 연령이 많아지는 그때 실비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예시가 있는데, 대전에 사는 김모 씨 52세입니다. 김모 씨는 이달까지 보험료 24,250원을 냈지만 최근 보험사로부터 갱신 보험료가 82,870원으로 오른다는 통지를 받았다.
인상률이 241%죠. 그래서 종전의 3배가 훌쩍 넘는 액수다라는 겁니다. 2만원에서 8만원으로 오르면 이게 좀 충격적이죠. 급 부담을 느끼는 경우죠. 만약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이렇게 오른다 치고 또 자녀 보험료도 조금씩 오르고 있다면 이 보험료가 크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김 씨는 상품 설계가 잘못돼서 보험료를 올리더라도 어느 정도 선을 지켜야지 이런 식의 인상은 날강도나 다름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럴만 하죠. 이렇게 많이 오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험업계는 구실손 보험의 위험 손해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된다.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고,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손해보험사에서 구실손보험과 신실손보험, 착한 실비 3세대 보험료를 예시를 한번 들어봤는데 40세 기준에 구실손이 53,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착한 실비, 신실손은 12,000원, 13,000원 정도 수준으로 나오네요. 그래서 보험료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회사의 경우 착한 실비 대비 거의 4배 가까이 올라가네요. 그리고 50세, 그리고 60세 가보세요. 60세만 가도 16만원 정도 나오고 70세가 넘어가면 20만원 넘게 나오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를 정말 유지할 수 있을까? 이 1세대 실비. 보장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에요. 보장 좋죠. 보장 환상적입니다. 근데 보장이 좋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유지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현 시스템이 이 좋은 보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싼 보험료를 내야 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정을 좀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기 부담금을 조금 내더라도 10%, 20%, 뭐 특정 비급여 3대 특약은 30%까지 자기 부담금이 있더라도, 그리고 그 이외에도 뭐 한방병원 치료비, 비급여 같은 거 이제 포기해야 되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백내장 수술할 때 다초점 렌즈 시술은 이제 보장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단점들이 분명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싼 보험료를 꼭 유지하면서 끌고 가야 되냐? 내가 병원에 맨날 사는 것도 아니고 항상 입원하고 항상 수술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확률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적은데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비싼 보험료를 내고 좋은 보장을 꼭 유지해야만 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심각하게 해보셔야 되는 거죠. 특히 저는 40세 정도에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착한 실비로. 물론 넘어올 때 고민도 많이 했죠. 아, 보장이 좋은데 이거 한번 포기하면 다시 가입할 수도 없는데 왜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넘어오고 나니까 속이 편해요. 만원대 내고 있거든요. 4만원, 5만원 내면서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넘어오고 나서 오히려 이제 건강관리 더 열심히 해야겠다, 내 몸 관리 잘해야겠다, 그런 마음도 오히려 들고, 보험료 줄었으니까 기분도 좋고 그걸로 미래를 더 잘 준비하자, 노후 준비 더 철저히 하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장단점이 있는 거고, 이 구실손을 끝까지 유지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세요. 또 형편이 넉넉하면 유지하셔도 상관없으세요. 또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아직 보험료 부담 안 되니까 계속 유지하다가 나중에 5세대, 6세대 실비 그때 넘어오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러니까 정해진 답은 없지만, 그리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특별히 병원도 많이 안 가시고 아프신 데도 없고 또 건강관리에 지극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라면 넘어오는 건 어떤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또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생각을 해볼 만한 부분이기도 해요. 소비자단체는 손해율 관리에 실패한 보험업계가 가혹한 갱신 조건으로 가입자들이 구실손 보험을 포기하고 혜택이 적은 3세대 실손보험이나 7월 출시되는 4세대 상품으로 갈아타기를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죠. 좋은 보험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 해놓고 가입자들이 더 보장이 떨어지는 상품에 가입하게끔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금융소비자연맹은 가입이 오래된 상품일수록 보장 범위가 넓고 자기 부담금이 적어서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그래서 갈아타기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세대, 2세대 실비가 보장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장이 좋은 거 알죠. 그렇지만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이제 어떡하냐는 거예요. 끝까지 유지하기가 힘든 거를 힘들고 버겁게 보험료 내면서 이거 언제까지 끌고 갈 거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관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상황에 맞게 결정을 해보시고, 금융소비자연맹은 갱신보험료 부담으로 4세대 상품에 가입하려다가 연령이나 건강 상태를 이유로 가입을 거절당할 수 있으니 기존 보험을 해약하기 전에 현재 판매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지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갈아타실 때는 만약에 특별히 해지하고 새로 가입할 때는 잘 가입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기존 보험을 해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비보험이 2개가 동시에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 보험을 유지하고 새 보험을 가입할 수가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은 기존 걸 해지하고 새 걸 가입하려고 하는데 병력이랑 치료력 때문에 가입이 안 되더라. 그럼 이제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선심사를 넣어보시든지 아니면 설계사 통해서 가입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가입된다라고 확답을 받으면 그때 넘어가야죠.
그래서 사실 더 좋은 거는 실손 전환 제도를 통해서 부담보 없이 심사 없이 3세대 착한 실비로 넘어올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이런 뉴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그럼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기사 잘 봤고요. 지금 실비보험 1세대, 2세대 실비 가입하셔서 너무 보험료 부담된다, 다른 대안이 없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제가 123편, 124편 통해서 실비보험 최대한 길게 유지하는 방법 4가지 방법 그 1부, 2부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꼭 보시고 방향을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요.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